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몸이 계속 좀 찌뿌둥한데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아님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드시거나 특정 질병 위험을 좀 줄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실 때 염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염증,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잘 안 띄면서 우리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그 만성 염증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염증 수치 검사, 그러니까 CRP 검사 정보부터 시작해서요. 염증 줄이는 음식들, 또 만성 염증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장 건강이나 수면 부족이 염증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글이랑 연구 결과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잘 엮어서 만성염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그걸 여러분의 상황과 연결해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우선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염증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급성염증이랑 만성염증?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염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반응이에요. 뭐 외부 침입자나 아니면 몸에 손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이죠. 급성염증은 예를 들어 어디 베이거나 다쳤을 때 아니면 감염됐을 때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상처 부위가 빨개지고 붓고 아프고 또 열도 나고 이런 게 다 급성염증 신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몸을 고치고 병균을 물리치는데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뭐 착한 염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꼭 필요한 반응인 거죠. 착한 염증이요? 필요한 거군요. 네. 근데 문제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건 급성염증처럼 그렇게 막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연기는 안 나는데 낮은 온도로 계속 타는 불씨처럼요.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끝나질 않고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씩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이게 진짜 문제인 이유는 이 만성염증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면서 면역 체계를 막 교란시켜요. 그래서 암, 심장병, 당뇨, 자가면역 질환, 치매 같은 아주 많은 현대인의 질병과 깊숙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와, 네, 조용하지만 아주 위험한 불신샘이에요. 근데 증상 없이 오래 지속된다니 그게 더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럼 제 몸 안에 혹시 그런 만성염증이 있는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가진단 같은 거라도요.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손톱이 잘 부서진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자꾸 난다거나 아니면 자꾸 단 게 먹고 싶고 피곤하고 집중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이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증상들이 만성염증의 어떤 간접적인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이 뭔가 균형을 잃었다는 사인이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확실히 알기 좀 어렵고, 좀 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CRP 검사로군요. 자료에 보니까 CRP가 염증의 중요한 지표라고 하던데 정확히 CRP가 뭐고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CRP는 이제 C반응성 단백질, 영어로는 C-reactive protein의 약자인데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간에서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염증이 심하면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또 염증이 가라앉으면 빠르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감염이라든지 여러 염증성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아주 유용한 지표가 돼요. 특히 세균 감염 때 수치가 좀 더 뚜렷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검사는 그냥 일반적인 혈액 채취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혹시 어느 정도 들고 보험 적용도 가능한가요? 이런 검사 정보도 사실 현실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용은 검사 종류나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일반 CRP 검사가 있고 조금 더 민감하게 미세한 염증까지 보는 고감도 HSCRP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CRP는 한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고감도 HSCRP는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가 어떤 질병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보려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사를 시행하면 그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훨씬 줄어들죠. 근데 단순히 그냥 내 염증 수치가 궁금해서 검사받는다 이러면 비급여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비보험 적용 여부는 가지고 계신 보험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특히 그 고감도 CRP 수치가 심장질환이나 암 위험 같은 거랑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 CLP는 보통 0.5mg/dl 미만을 정상 범위로 보는데요. 감염 같은 게 있으면 1.0을 넘거나 심하면 10.0 이상으로 훨씬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어떤 병을 딱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검사 결과나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말씀하신 고감도 HSCRP 검사인데요. 이건 아주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해서 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많이 써요. 단위도 보통 mg/L, mgL로 더 세밀하게 보는데 1.0 미만이면 위험도가 낮고 1.0에서 3.0 사이면 중간, 3.0 이상이면 높다고 봅니다. 아, 3.0 이상이요. 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이 HSCRP 수치가 3mg/L 이상일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나 암 때문에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단순히 좀 불편한 걸 넘어서 정말 생명과 직결된 질병이랑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런 만성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주범들, 도대체 뭘까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만성염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또 서로 막 얽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연코 식단입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설탕, 흰밀가루, 액상과당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또 튀김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트랜스 지방, 그리고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든 오메가6 지방산의 과다 섭취, 이게 염증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고 또 몸속에서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 산물, AGS라는 좀 해로운 물질을 만들거든요. 아, 최종 당화 선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막 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과의 균형을 깨트려서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 그 오메가3랑 오메가6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생활 습관입니다. 비만, 특히 배에 쌓이는 내장 지방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하는 공장 역할을 해요.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염증을 악화시키고요.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한 거, 또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탈수 상태도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한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을 정도로 장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 기지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나 항생제 남용, 또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장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는 장내 세균 불균형, 영어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죠. 이게 생기거나 아니면 장 점막이 손상돼서 원래는 걸러져야 할 독소나 세균 조각들이 혈액 속으로 막 새어 들어가는 장루수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 상태가 되면 이게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장 건강이 면역이랑 염증에 그렇게까지 중요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그럼 네 번째 원인은 뭘까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염증성 물질, 예를 들어 인터루킨6 같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은 몸이 회복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잠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고 집중력이나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도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염증이랑 관련이 있군요. 식단, 생활 습관, 장 건강, 스트레스, 수면까지. 그럼 이 골치 아픈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료 중에 뭐 12가지 대책 이런 것도 있던데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줄이고 반대로 염증을 억제하는 요인들을 늘리는 거죠. 이걸 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움직이고 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과 장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렇게요. 그렇게 묶으니까 뭔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먹을 것인가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가장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염증 유발 음식들을 피하는 겁니다. 설탕, 흰 밀가루,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많은 튀김이나 과자류,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은 식용유 사용을 줄이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여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나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 반응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학과 채소, 양파나 마늘도 아주 좋은 항염식품이고요. 아, 양파 마늘도요? 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뭐 고등어나 연어 같은 거죠. 아니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식단은 염증을 촉진하는 오메가6 섭취가 오메가3보다 막 10배 이상 많은 불균형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최소 4대1, 이상적으로는 1.1에 가깝게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곡물, 콩류, 견과류,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이야, 식단만 신경 써도 정말 할 게 많네요. 그럼 두 번째 축, 어떻게 움직이고 쉴 것인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떻게 움직이고 쉴 것인가? 이건 규칙적인 신체 활동하고 충분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 중간 강도 운동만 해도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요? 20분만 해요? 네, 꼭 막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정 체중, 특히 내장 지방을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니까요. 금연하고 술 줄이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더불어서 쉬는 것, 즉 양질의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염증 조절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운동과 잠. 정말 기본인데도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 마음과 장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어떤가요? 마음과 장. 이건 스트레스 관리하고 장 건강의 중요성을 다루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염증을 유발한다는 건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아니면 그냥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 건강. 아까 장이 면역의 핵심 기지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유익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를 보충해주거나 아니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좀 신중하게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럼 이 정보들을 실제 제 건강 고민하고 좀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부쩍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끔 피부 트러블도 올라온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런 증상들이요? 그런 증상들은 만성염증, 특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축 중에서도 장 건강하고 식단, 그리고 수면, 이 부분들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만성 피로라든지 소화불량, 피부 문제는 장내 환경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몸에서 처리하기 좀 힘든 염증성 음식을 자주 먹고 있거나 또는 수면 부족으로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박민수 박사님 유튜브 자료에서 언급된 여러 증상들 있잖아요. 뭐 잦은 소화불량이나 가스, 만성 피로, 이유 없는 염증 경향, 알레르기, 불안, 우울, 수면장애, 피부 트러블,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같은 거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시고 해당되는 게 많다 싶으시면 우선 장 건강 개선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하고 설탕 섭취를 줄이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발효식품 섭취를 늘려보는 거죠. 동시에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하고요. 네, 오늘은 우리 몸속의 조용한 불씨, 만성 염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염증 수치를 재는 CRP 검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모르게 염증을 키우는 식단과 생활 습관의 문제점들, 그리고 장 건강과 수면 부족이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관리 전략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네요. 네, 핵심은 만성염증이 당장 눈에 띄는 큰 병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생활 방식 전반을 한번 돌아보고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설탕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저녁 식사에 채소를 한 접시 더 하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하기 쉽지만 장 건강과 수면의 질을 챙기는 것이 만성 염증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가꾸어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재듯이 몸의 염증 수준을 실시간으로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래의 기술이 가져올 건강 관리의 변화를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